파리 생제르맹은 23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화요일 메디컬 업데이트가 이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입어 최소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프리시즌 부상과 같은 표현이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 마어커는 이강인이 왼쪽 다리 대퇴사두근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오는 9월 A리그 대회까지 결장하며 랑스, 올림피크 리옹과의 리그 한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메인 피커로 나선 이강인에게 실망감이 찾아왔다. 문제는 다가오는 9월 A급 대회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다가오는 9월 경기에 이강인을 소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축구협회, KFA가 21일 공개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꼭 필요한 인물로 언급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에 진출한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강인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A급 경기를 치른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더라도 적응력이 빠르다.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소환하려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가오는 9월 경기에서 취임 후 첫 승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축구대표팀에 데뷔한 클린스만 감독은 콜롬비아와의 첫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우루과이에 1대2로 패해 승리에 실패했다. 지난 6월 A조 경기에서는 페루가 0대1로 패했고 엘살바도르는 1대1로 비겨 첫 승을 미루게 됐다. 따라서 9월에는 웨일스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노릴 각오다. 그러나 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던 이강인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이강인이 빨리 복구하더라도 정상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대체할 자원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클린스만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황선홍호도 위기에 빠졌다.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강인이 출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0% 체력 상태로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첫 경기는 19일 쿠웨이트와의 경기로 약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부상을 당한 이강인으로서는 컨디션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 경기를 펼친다 해도 분명 긴장할 것이다. 아시안게임 일정이 빡빡한 탓이다. 황선홍호는 19일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과 조별 예선 3차전을 치른다.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에도 끔찍한 강제 행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강전까지 이틀, 8강전, 3일, 준결승전, 그 뒤 결승전까지 이틀의 휴가가 있다. 상처가 재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PSG가 임대를 하지 않는다면 황선홍호에게는 큰 악재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선발을 의무화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황선홍 감독은 PSG로의 이적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의지가 매우 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상 부위이기 때문에 부상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은 지난 7월 PSG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곧바로 프리시즌을 준비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22일 PSG 데뷔전이자 르아브르와의 시즌 첫 경기에 나섰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다. 이강인은 측면으로 넓게 플레이하기보다는 중앙으로 좁혀 팀원들의 패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측면의 넓은 지역에서는 아슈라프 하키미가 나서서 공격을 지원했다. 그는 계속해서 해키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프코트 위치에 있는 이강인은 하키미로부터 공을 받으면 측면에 있는 하키미에게 다시 공을 패스하거나 킬러 패스로 중앙으로 돌진하려 한다. 그러나 나쁜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전반 43분 이강인이 왼쪽 허벅지 뒤쪽 근육을 건드려 부상 신호를 보냈다. 상대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느낀 것으로 보아 근육의 문제였다. 결국 이강인은 곧바로 교체됐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투어 중 자신의 이름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진행했다. 이강인은 PSG 팀과 함께 다양한 일본 문화를 경험하면서 현지 적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공식 훈련에서 제외됐다. 이강인은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스스로 재활에 돌입했다. 결국 호날두와의 대결은 무산됐다. PSG는 25일 알라스르를 만났고 이강인이 벤치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부상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다. 이강인과 함께 네이마르도 벤치에 있었지만 출전하지 못했다. 세레세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벤치에 있었지만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PSG는 실망스러운 공격력으로 오사카에 2대3으로 패했다. 다행히 인터밀란과의 경기에 결장한 이강인은 지난 3일 전북 현대와의 프리시즌 마지막 날 교체 투입돼 컨디션을 점검했다. 네이마르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이강인은 지난 13일 리그1 개막전과 20일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모두 윙어로 출전해 개막전에서 라인 공격을 이끌었다. 날카로운 킥과 킬러 패스를 갖춘 팀원. 결과는 무산됐지만 리그왕 데뷔전인 만큼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툴루즈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강인은 후반 6분 킬리안 음바페와 교체 투입될 때까지 아무런 기회도 만들지 못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 포트머카토도 그에게 5.5점을 주었다. 이는 선택소스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항상 공을 잃지 않고 리듬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PSG가 공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강인은 경기를 더욱 결단력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찍 경기장을 떠났다. 다가오는 랑스전에서는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복귀하고 우스만 덴벨레의 영입으로 좌우 윙어들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르 파리지앵도 이강인을 언급하며 정보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을 플레이메이킹형 미드필더로 만들고 싶어한다. 고 말했다. PSG는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날 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PSG는 희귀한 보석을 찾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모집이 취소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믿고 있으며 오늘의 스태프들이 이강인을 플레이메이커로 변화시키고 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고 덧붙였다.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엘리케는 4-5-3-5-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코치다. 그는 PSG에 합류한 이후 4-5-3-5-3으로 뛰고 있다. 음바페, 곤칼로 하무스, 덴벨레가 상위 3위 안에 든다. 마누엘 우가르테는 세 미드필더 위치 사이에서 수비수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두 자리인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즈는 왼쪽 윙에서 경쟁하고 있다. 오른쪽 미드필더 위치는 지금까지 워렌 자이르에머리가 선호해왔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미드필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프랑스 신문 르퀴프는 이강인은 영입 이후 윙어로만 기용됐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마요르카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그는 PSG가 원하는 포지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우승 가능성도 높다. 활동량이 많고 호흡도 잘 맞고 중앙에서도 잘 뛰더군요. 이강인은 네이마르의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이강인이 부상으로 당분간 팀에서 제외된다. 이강인은 아시아 대회 출전에 맞춰 회복할 수 있을까?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